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난 전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전집을 분석할 때, 이제 저의 그 직업적으로 분석할 때의 장단점,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집을 조금 소개해 드리는 건 아무거나 소개 안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책을 만나서 제가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그 비유로 하나의 사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철학자라는 책은요, 무진장 오래된 책이에요. 요즘 책들은 수시로 바뀌고 또 뭐가 그냥 달라져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좋은 책은요, 스테디한 거예요. 좋은 책은 진리를 다루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도 그 본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자꾸 수시로 절판되는 책은 바뀌는 책을 결코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 트렌디한 면은 있을 수 있지만 오래 두고두고 보는 책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얘기하고 고전은 30년, 40년 이상 절판되지 않은 책을 고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작은 철학자가 저한테 좋은 의미로 다가온 이유가 바로 철학이면서 그 스토리의 모티브가 고전, 전 세계 동서양의 고전의 스토리를 모티브로 해서 어린이 철학으로 빼놨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만났거든요, 이 책을.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오래된 책이어서 올드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편견을 가지고 이 책을 좀 분석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주어져서.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책을 사고력을 얘기하는 하나의 장르로 철학이라는 장르를 얘기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책을 선택하는 요령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좀 심플한 이야기 속에 왜 표층이 아니라 심층이라고 여러분 5세도요 심층이 가능해요. 6, 7세 가능해요. 우리가 좀 안목을 키우면 돼요. 심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어려운 걸 그 아이 눈높이에 맞는 심층을 건드려 줄 수 있는 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걸 쉽게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려운 걸 쉽게, 어려운 걸 쉽게. 고전이고 철학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장르는. 제가 이제 쓱 보여드릴 거예요. 쓱. 하마가 누나를 잃어버렸나 봐요. 제목을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 민담, 구전 동화를 철학으로 각색한 거예요. 굉장히 고전은 이렇게 구전되는 고전, 구전이 계속 된다는 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설화, 민담, 예, 구전 동화라고 하죠. 자,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는, 내용도 물론 이제 좀 우리가 심층적인 내용을 한번 보긴 볼 건데,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은 철학전 전부 다 회화거든요. 전부 다 화폭에다 수작업해서 화가들이, 예, 전문 화가들이 이제 그린 회화인데요. 이러한 거는 좀 이렇게 난이도를 낮추면서 심플하게 전개되니까 그림도 굉장히 제가 이따가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비교하면서 동화책을 고르는 요령을 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가 사실은 그렇게 아이한테 추상성보다는 좀 구체성과 사실성을 주는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들이.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그림들이 동화책에서는 많죠. 하마가 신이 났지만, 예, 신이 났는데, 물속에, 고요한 물속에 풍덩 들어가더니만, 눈알 한 짝을 잃어버리고 나타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예, 눈알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해결력 얘기했죠? 어느 순간 문제가 닥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다못해 눈이 하나 없어졌는데 난리 버거지가 난 거죠. 문제 해결의 생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과다해지면서 난리가 나니까 물은 점점 더 흐려지고 흙탕물이 되고 찾을 수 있는 걸 찾을 수 없는 지경.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지경이 아니라 문제가 더 증폭되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어가 조언을 한마디 해줘요. 좀 가만히 기다려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찾으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이제 하마는 마음이 급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해봐도 눈을 못 찾으니까 어느 순간은 이제 할 거 다 해보다 어떻게 안 되면 가만히 있어지잖아요. 해보다가 안 되면. 가만히 있어 보니까 물이 고요해지면서 물이 맑아지더니 내가 잃어버렸던 눈알이 보이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요. 이제 제가 읽어드릴 수 없어서 문체는 여러분이 못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쉬운, 5세도 읽을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이 맑아지면서 눈알이 보이니까 그 눈알을 찾고 이게 평온해지는 분위기에서 이 스토리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눈알 잃어버렸다 눈알 찾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악어가 한마디 조언을 해주는데 하마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서 난리 치다가 어쩔 수 없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눈알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네, 아프리카 민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서 무엇이 심층이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스토리는 대충 이제 오셨어요. 귀에. 그죠? 여기에서 상징하는 물이 물일까요? 제가 상징, 은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에서 물은 무엇을 은유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문제가 발생되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물이 막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잖아요. 예, 강물이 그 안에 막 흙이니 뭐니가 잔뜩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이 책을 그냥 표층으로 읽으면 그냥 재밌는 이야기 읽었어. 5세도 읽었다니까? 6세도 7세도 이해했어요. 그러나 이 책은 50이 넘은 저에게도 의미 부여를 상당히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올려보세요. 예. 여기 좀 한 분이 딱 이렇게 마음. 여러분 이 물을 깊게 생각해 보면 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물은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흙탕물 같은 나의 마음이 평온할 때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을 가라앉혀.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 해결력은요.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 악어가 야 가만히 있어봐. 스톱. 생각을 멈춰. 생각하지 마. 가만히 있어. 잠잠해봐. 이렇게 조언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건 철학이에요. 생각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말라는 조언을 주고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책은요. 이 책 가지고 하루 종일 토론할 수도 있어요. 아이하고 1시간 동안 토론할 수도 있어요. 왜? 표면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심층을 건드리는 요소가 있거든요. 요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책의 주제를 보니까 조급함, 신중함, 그리고 마음의 안정성, 그리고 기다림.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못 기다려요. 이 디지털 시대여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없어도 지금은 잠깐 보신 거잖아요. 자꾸 이 테마를 생각하고 숙성시키면 느낌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팁을 좀 주고 있죠. 아이들 동화책이니까 맨 뒤에 생각해보기라는 팁과 생각을 좀 더 자극해주는 질문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얘를 먼저 보면 아이와 살짝
코칭을 하면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는 표층에 머물러 있죠. 이 책을 읽고도. 그러나 어떠한 질문을 주거니 받거니 또는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심층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모든 책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응? 그래서 사고력을 길러내는 책은 사고를 자극하는 책을 만나야 되는데 사고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로 자극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여러분 이 책에는 워크북이 20권 들어있어요. 20권의 책이 50권 중에 20권의 책이 워크북이 있는데 여러분 워크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 읽기에서. 예. 워크북을 좀 있는 전집들을 깨끗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애들이 책을 읽으면 자극을 받아요. 근데 어른처럼 그걸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표현할 기회도 없어요. 사실은 읽어라에 읽은 거는요. 50%만 한 거예요. 작업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 동화책을 읽고 감동과 어찌됐건 생각의 자극을 받아요. 근데 그걸 좀 드러낼 기회를 만나는 게, 정리되는 기회를 만나는 게 워크북이에요. 감동은 실체가 없어요. 생각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실체가 없으니까. 할 줄 안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감동,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가져가는 게 바로 워크북이에요.